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2달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0살 미래가 창창한 나이에 고인이 된 아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혼인신고하고 함께 산 지 이미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아들의 뜻대로 곧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 때는 경황이 없어 긴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장례가 마무리되고서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전까지도 그 사람은 아이를 원했고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뜻이 확고했기에 예정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가씨, 솔직히 나는 아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이 그런 뜻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미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술까지 해가면서 낳고 싶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 아이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떠난 그의 생각에 그러는 거라면 다시 생각해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허망하게 떠났는데 그 손주라도 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제가 아이를 낳아도 다른 사람과 재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만 위해 살 거예요. 왜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려고 해요? 그 아이를 엄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이 집 손주인 게 확실한데 오히려 제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어요. 떠난 아들의 핏줄인데.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손이 귀한 집이라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충분하신 분들이라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애 아빠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아들의 핏줄이면 그렇게라도 손주를 볼 수 있는 게 좋은 일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애 아빠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남편이 4대 독자였고 저와 결혼하고 첫애 딸을 낳자 압박이 더 심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벌써 30년 전 일이고요. 그 딸은 지금 유학 중입니다. 유학 중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도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했고 둘 다 공부를 다 마치려면 시간이 필요했기에 유학 중인 도시에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결혼 준비와 집까지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주거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딸 위해 쓰는 거 아깝지 않았네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의 여자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 결혼을 굳이 그 여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말하지 않았는데 애 아빠가 따로 그 여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이 시술에 관해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직접 찾아간 걸 보면 그놈의 핏줄 욕심 참 대단하다고 느꼈네요. 전 시험관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 여자에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요. 어머니, 저 이식 받았고 잘 된 것 같고요. 손주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근데 시누이 되시는 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 남편의 몫도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저도 이제 남이 아닌데 제게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의 몫, 그리고 본인이 낳게 될 아이의 몫. 결국 아들의 뜻이니 뭐니 해도 재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내 딸에게 주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난 남은 재산도 전부 딸에게 줄 생각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재산이 모두 딸에게 가나요? 제 뱃속 아들 핏줄인 손주는요? 그리고 전 혼인신고를 했어요. 법적으로도 전 어머니 며느리예요. 권리가 있다고요. 애 아빠를 불렀습니다. 당신 아들 핏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두 사람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애 아빠는 그 여자에게 아이 생각만 하라며 달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 손주에게는 왜 주지 않냐고요? 저 여자 죽은 아들과 사는 동안 우리 집안 내막은 제대로 듣지 못했나 봅니다. 30년 전 결혼하고 딸을 낳자마자 딸 필요 없으니 아들 낳을 준비나 하라던 시어머니,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고 그 후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고 병약해서 아들 낳긴 글렀다며 나가라 했었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계신 해외로 떠났고요. 제가 낳은 딸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절대 줄 수 없다고 패악을 부려 아이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 후 해외에서 외삼촌 일 도와가며 시작했던 사업이 놀랄 만큼 성장해서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딸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재혼해서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가졌더군요. 아들 낳았으니 내 딸 돌려달라 소송까지 했지만 당시에 남편 집안이 워낙 대단하기도 했고 제가 아이 낳고 떠난 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집이 완전 폭삭 망해버리고 재혼했던 여자와도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딸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걸 알고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당시 애 아빠는 도피 중이라 딸을 데려오면서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도 엄마 없는 게 불쌍해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들로 키웠지만 제가 일군 재산은 그 아이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애 아빠와는 서류상으로도 남남이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집 망하고 오갈 데 없어진 딸과 재혼으로 낳은 아들을 제가 제 집에 데려다 키운 거니 남들이 볼 땐 절 엄마라고 생각했겠죠. 가끔 아들 보고 싶다며 애 아빠 한두 번씩 우리 집 와서 아들 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아들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여자는 아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애 아빠 망하기 전까진 정말 유복했고 망하고 나서도 바로 제가 부족함 없이 키워 아들은 태어나 쭉 부유하게 자라온 거니까요. 그러다 딸은 제가 살던 나라로 유학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 아들은 제가 불편했나 봅니다. 군대 다녀와 독립한다기에 그러라 하고 가끔 얼굴 봤고요.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준 거면 저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 아이의 부인과 자식을 제가 보살펴야 할 이유는 없지요. 애 아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핏줄이 중요한 사람이라도 가진 돈 한 푼 없으면서 무슨 손주 타령인지. 물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아들 아이를 갖겠다는 그 여자는 얼마 후 임신에 성공했는지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집은 따로 사주시지 말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살다가 증여받는 게 나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계신 아파트가 아이 키우기 좋은 위치던데. 저는 그 여자와 더 긴 말하기 싫어 시아버지 되는 사람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불편하다고 여자인 어머님과 얘기하는 게 편하다며 찾아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사는 집도 내놨어요. 집 팔리는 대로 한국 생활 정리하고 딸이 있는 해외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뭐 뒷일은 그 둘이 알아서 하겠죠.